돌아왔습니다. 최일리나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정말 조용했네요. 사실 옵션 만기도 있었고 금통위 또 일본에도 비슷한 회의가 있었고 그에 앞서서 생각해보면 북한의 3차 핵실험도 있었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외국인이 그 기간 동안 이번 주 오르는 동안 많은 부분 순매수해준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1930에선 지지가 됐었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종가상 오늘 1980을 밟고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개별주 움직임이 좋아서 오늘까지 차곡이 같이 상승했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한 주 우리는 좋았지만 G7 회의 이후 G20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샌드위치 일본 니케이는 이번 주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역시 환율 이슈가 중심에 섰던 한 주였는데요. 그럭저럭 괜찮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황센터 가서 오늘 종가부터 챙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15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전일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도 상승 흐름 나타냈던 코스피,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보합권에서의 제자리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강한 관망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매수 주체를 뚜렷이 찾기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된 자금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막판 들어서 그래도 상승으로 가닥 잡은 모습입니다. 0.08%의 오름세 보이며 1981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결국 장 마친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 513억 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막판 들어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빨간불 켜며 장 마친 모습이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오늘 588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꾸준한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4일째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0.40%의 오름세 보이며 514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기관 쪽에서 41억 원, 외국인이 16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는 21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원 80전의 내림세 보이며 1082원에 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큰 폭의 내림세를 이어가며 결국 1080원 선 내주고 말았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5원 50전에 장 마치면서 1078원 30전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 마친 모습입니다. 149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오늘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1만 3,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강보합권, 반면 기아차는 약세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이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10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과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신한지주가 약세 흐름 보이며 4만 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모두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이 1%에 가까운 낙폭 보이며 2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 2%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는데요. 지난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에 불구하고 이틀째 강세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19,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J 오쇼핑이 약 보합권, 서울반도체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늘 3%대의 강세 보이며 27,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다음은 오늘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졌는데요. 전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이틀째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3.79%의 내림세 보이며 99,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1.63%의 내림세 보이며 33,2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홈쇼핑과 동선은 강보합권, 시젠이 오늘 4%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64,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FA가 오늘 약세 흐름 보이며 55,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 주가가 오늘 큰 폭의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조짐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스페코가 4%대의 강세 보이며 3,480원에, 퍼스텍과 휴니드 모두 2%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MDS테크 역시 3.67%의 오름세 보이며
15,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연일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테마주 주가 오늘도 정치 재개 기대감에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복귀 가능성이 더욱더 불거진 모습인데요. 안랩이 6%대의 강세 보이며 6만 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솔고바이오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미래산업이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564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써니전자가 8%대의 급등세 보이며 6,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중국 소비약대 수혜주 주가가 오늘 강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15일로 종료되는 중국 춘절 수요 효과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AVCNC가 5%대의 강세 보이며 71,900원에, 코스맥스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오늘 오리온이 5%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리온의 경우 중국 제과 사업의 성장 전망과 또한 부동산 계열사의 미분양 물량 상각 처리에 힘입어 오늘 강세 이어졌는데요. 5%대의 강세 보이며 99만 4천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SK컴즈가 오늘 큰 폭의 내림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SK컴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막판 들어서 하락폭 조금 축소한 모습입니다. 3%대의 내림세 보이며 7,1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난방공사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늘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8.3%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4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었습니다. 오늘 1%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1,200원씩 올랐습니다. 이어서 수출포장 살펴보겠습니다. 수출포장 역시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67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4%대의 강세 보이며 18,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인탑스 살펴보겠습니다. 인탑스 역시 오늘 호실적 내놓으며 52주 신고가를 장중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갤럭시 S4 출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5년 내 신고가를 새로 쓰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주당 1,400원씩 오르며 31,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코스피는 1.5% 올랐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1.9%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1,095원에 머물다가 1,078원까지 떨어지는 등 거의 20원 가까이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마지막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에 매수 전환하면서 마감을 시켰는데요.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 시간에 1930이 기술적으로 조금 1차 바닥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맞추셨고, 전차군단 사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때 샀다면 수익이 꽤 짧은 시간 많이 불어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이 정확했는데요. 오늘장 분석부터 들어보죠. 일단 이번 주 코스피는 198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1981.1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상승의 배경은 일단 외국인들이 6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의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시장 영향력이 좀 약화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다소 코스피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좀 뚜렷해지면서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 조금 연출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다음 주에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비차익 쪽에서의 물량 부담이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차익 쪽의 물량 부담이 없다는 점과 최근에 비차익 쪽에서 일평균 대략 1,5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은 다음 주에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이 때마침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못 넘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뭐 우연일
일치였는지도 몰라도 일단 그 말은 일견 맞아 보이는데요. 환율 관련된 이벤트인 G20 회의가 주말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외국인 수급은 환율에도 많이 연동이 될 것 같아요. 최근 외국인들의 코스피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적인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1,090원대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추가 약세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더 약화되면서 국내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환차익까지 기대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지금 태도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으로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1,080원을 다소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의 환율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은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에서도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달 지금 대규모 순매수를 했던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환율 민감 업종을 2월 들어서는 좀 오히려 좀 비중을 좀 가장 많이 늘렸었고요. 1월과는 좀 달라진 점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을 좀 했다는 그런 점인데 결국에는 금일 같은 경우에 1,080원을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외국인들의 전기전자와 IT 업종에 대한 순매수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통해서 인위적인 엔화 약세 등에 대한 논란이 좀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엔저 그리고 원화 강세 현상을 저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는 당분간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편 사실 이번 주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 정말 무거웠었던 철강주, 현대제철이 이틀 연속 크게 오르는 모습도 있었었고요. 화학주도 일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소재 섹터, 산업 섹터 다음 주는 어떨까요? 중국장도 다음 주면 시작이 되잖아요. 일단 주 초반,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번 주 초반까지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바닥을 좀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많이 커졌던 것으로 주 후반에 기대감이 좀 많이 커졌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업종들이 좀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저평가 매력에 위치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주 후반에 화학 업종이라든지 철강 업종이 상승하는 지금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들 업종 같은 경우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좀 상승폭이 주 후반 들어서 좀 커졌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 업종의 좀 공통적인 특징은 역사적인 저PBR 영역에 지금 진입해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역사적으로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는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의 반등 흐름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전차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을 확인하는 지수의 좀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해외 시장 쪽에서의 가격 부담이 지금 현재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그 조정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해외 시장 쪽이 다소 약세를 보인다면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방어를 해주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 지금 올라간다면은 화학과 철강 업종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지금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는 형태의 계단식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전차가 안 빠지는 상황 속에 화학과 철강 쪽에 추가 상승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님 분석과 전망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도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끝까지 매수 기조를 놓치지 않으면서 마무리시켰고 기관도 오늘 코스닥의 마지막에 같이 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만 프로그램도 오늘 막판에 비책 더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금일 시장은 그 전전일 그 상승폭 상승한 이후에 견조한 조정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금일 장중 모습을 보시면 장 초반에 해외 지수의 영향으로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그 1977에서 거의 1983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서의 그 움직임을 지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닥에서 급등한 그 부분과 또한 그 상승 여력
상승폭이 겹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투자자 주체들 간에 물량 분할이 좀 있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금요일 업종별 등락을 보시면 전반적인 업종들이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의료 정밀 업종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였고 나머지 전기 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들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 종가상으로는 지금 17억 매수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약 300억 가량의 순매도가 좀 유지되고 있었고요. 기관은 종가상으로 53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지만 자세히 보시면 수익률에 민감한 투신권에서는 약 460억 가량의 순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단기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을 좀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수급이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160억의 코스닥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41억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 또 강력한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선물 쪽에서는 금일 590억 90계약가량의 매도가 출회가 되었는데요. 장중에 뚜렷한 추세 없이 그냥 매도가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투자자별 매수 상위 업종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대한 매도는 좀 강하게 나왔던 반면에 중형주와 소형주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업종인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많았고 유통업 및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많았던 상황입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좀 매수가 많았던 그런 상황이고 전기 전자 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금융업에 대한 매수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면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시스 괴리차가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시장의 하락 압력이 대부분도 다 소멸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도 오랜만에 71억이 다시 한번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차익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금일도 1,300억 가량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비차익이 든든하게 들어오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실적 발표가 이제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역시 그런 흐름은 계속 간간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닌 듯하고요. 무엇보다 안철수 관련된 테마 바람도 다시 불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금일도 최근에 시장이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에 민감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일 오리온이 강력한 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은 적자가 지속되는 그런 적자가 좀 4분기 적자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출액 별도 기준 4분기 매출액이 약 2,08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83억으로 순적자가 16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계열사 메가마크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면서 약 428억의 차손이 좀 인식이 되었는데요.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이런 대손 처리 과정이 오히려 사업 리스크가 줄었다는 평가와 함께 미분양이 이제 펀더멘탈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긴 힘들다 이런 평가와 함께 약 6%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특히 최근에 기관 쪽에서 오리온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이런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고요.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1월에 110만 원 수준에서 최근에 90만 원 수준까지 좀 약 20%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금일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했지만 100만 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적으로 인해서 큰 폭의 신저가를 낸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은 벌크 부분의 부진이 지속이 되면서 적자폭을 좀 확대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벌크 부분이 4분기
4분기 영업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인데요. 하지만 그 2013년 1분기에도 드라이 벌크와 탱커 부분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운임 인상도 2분기 이후에나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지만 저점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반등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 한 종목 정도만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금일 시장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안철수 테마인데요. 며칠 전에도 안철수 테마 때문에 한번 상승이 있었는데 금일 다시 한번 그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직접 출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 써니전자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좀 괜찮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안철수 테마도 물론 있지만 지금 그 12월 말에 그 저점 확인한 이후에 안정적인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테마가 없었을 때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테마까지 가세가 한다 그러면 특별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차트상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요. 지금 7,000원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써니전자의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저가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7,000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 미래산업과 그 오픈베이스, 안랩 등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이런 테마들이 지금 4월 재보선 전까지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특징주 간단한 소개를 넘어서 대응법까지 알려주셨었고 수급 분석까지 깊이를 놓지 않아 주셨었는데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그간 분석 감사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다음 주면 중국장이 이제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춘절 이후에 소비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 데이터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당장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얘기 미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준성 이사님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 이사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은 어떤 코너죠? 뭐 다음 주를 금요일 날 방송 같은 다음 주를 겨냥하는 아주 훌륭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임기응변 능력도 있으시네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두 분이 얘기하시는 월요일 날 대비책입니다. 화면 먼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월요일 날 주식 사도 될까요? 오늘 종가는 1980선 위쪽이었는데요. 종목 선정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신지 여쭤봤고 어떤 종목 뭘 살까요? 질문도 역시 드려봤습니다. 두 분의 답은 먼저 우리 조준성 이사님의 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포인트 부근 오면은 단기 사실형 구간으로 삼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분할 매수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 이사님이 실적이 좋아지는 휴대폰 관련주에 집중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추천주는 삼성전자네요. 자, 잠시 후에 그 연관성도 알아보고요. 이명식 전문가님은 수급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경기 지표도 봐야 되는데 와, 역시 챙길 것이 많습니다. 네, 역시 추천주는 만도네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 쪽 강하게 올랐죠.
네, 먼저 코너 소개까지 잘 해주신 조진성 이사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살까요? 했는데 뭐 지금 살까요? 뭐 이런 거 없이 2,000포인트면 팔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30선이 중요하다 했는데 지켰고 네. 50포인트 올라왔어요, 지금. 네. 30포인트 같은 경우 1월달과 2월달 쌍바닥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힘이 좀 강한 거죠. 그렇죠. 대신에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1930과 2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반등 같은 경우는 30에서 뭐 1980까지 뭐 코덱스 네버리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0원에서 12,700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뭐 나름대로 선방하는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외국계 자금 보게 되면 오늘 순매수 순매도 보게 되면은 한 소폭의 순매수는 들어왔지만 거래 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8천억밖에 안 됩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2조 4천억 하면서 규모가 있어가지고 뱅가드 펀드를 한 2조 5천억 정도를 받아줬는데 실제 지수가 올라가서 지수는 올라갔지만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1, 2, 3월달 1분기, 2분기 가장 중요한 게 뱅가드 펀드 9조 원짜리 빨리 받아 처리하는 게 요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아직 제대로 이제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 가지고 2,000포인트 부근 가 가지고 뭐 매도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라가니까 오늘 오전에 약간씩 외국계 쪽에 순매도 약간씩 나옵니다.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더 매도가 나오는 쪽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딱 그렇게 보십시오. 전고점이 2040포인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우지수 따지게 되면 우리가 2040을 뚫고 나가야겠죠. 네. 근데 올해는 그냥 뭐 장마전 되내가지고 2000포인트가 아주 굉장히 뱅가드에 집중 폭격이 나올 그런 가격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환율이 뭐 1,230원 정도 해주게 되면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축구 경기를 따지게 되면은 축구 경기 한 25분을 뛰었습니다. 네, 뭐 전반이요? 네, 전반 25분 네네. 정도를 뛰었는데 앞으로 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5분을 뛰었는데 체력적으로 지금 전반전을 넘긴 체력 소모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왜냐하면은 팔려고 하는 쪽에서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죠. 지수는 나름대로 조금 반등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참 힘든 장세가 앞으로 이제 2,000포인트 되면은 이제 선물 구간에서도 이제 매도 쪽으로 좀 마인드를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 좋은데 뭐 뱅가드 쪽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확실하게 뭐 받아주니까 올해 거기 기사를 보니까 1월달하고 2월달에 가지고 외국계 쪽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쪽이 중국계 자금이라 네. 얘기합니다. 국부펀드 해가지고 5천억짜리 아니 7,200억 그다음에 5천억 해가지고 한 1조 2천억이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환매가 아니 같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뭐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뭐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어느 쪽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면 괜찮은데 네. 지금은 이제 소극적으로 매매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조지 소로스 펀드가 이번 엔화 들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먹었답니다. 근데 그게 10% 내입니다. 10% 내. 그렇다면은 이번에 반등 1930에서 1980 올라가는 대체적으로 5% 정도 삼성전자 기준에 가지고는 140 이하에 사고 148만 원이 한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네. 그 정도 수익이 나고 현대차 기준에서 20만 원 이하에서 21만 6천 원 정도 수익이 나면서 이제 잠깐 찌글찌글 하는 거죠. 이러한 또 구간을 이제 좀 기다려야겠죠. 어정쩡하게 뭐 1980에서 OCI가 돌아선다고 해가지고 태양광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호남케미칼이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반등 들어간다 해도 화학주를 얘기하기도 그렇죠. 네네. 지금 업종을 얘기하고 하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냥 단지 어떤 그 수급 논리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또 강하게 들어간 거고 이러한 폭이 잡침 줄어들 수가 있고 또 1980, 90 넘어가가지고 외국계 펀드 쪽이 빨리 나오는가 안 나오는 것도 잘 체크해야겠죠. 대신에 일단 1980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매도 어떤 거기 수익 구간보다는 약간 차익 매물 구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사기에는 조금 지수가 많이 급하게 올라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2천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수익 실현 쪽으로 사인 주셨는데 그러면 사는 쪽의 입장을 얘기해 보면은 역시 조정시 매수겠군요. 그 라인은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생각하신다고 지난달에 1930하면 들어왔고 이번 달에 1930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900 최하, 1950 이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20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148에 사가지고 155만 원 파는 확률보다는 차라리 145만 원 기다렸다가 140만 원 구경 내려갔다가 149만 원 파는 이런 구간이 훨씬 낫다는 거죠. 148만 사가지고 140만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예, 그래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겠죠. 이번에 임영식 전문가님의 주식 고르는 법 이전에 주식 사도 좋을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라면서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난주에 전략은 맞으셨는데 아니다. 분석은 맞으셨는데 사인은 좀 아쉬운 게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이제 더 못 올라가면 오히려 살 수 있다 했는데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인지 몰라도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랐는데 순발력이 필요하니까 아예 쉬는 것도 투자다 했는데 쉬지 말고 뭘 좀 살 걸요, 대형주를.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그 뭐 옵션 만기일, 환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순발력이 빠르지 않으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억눌렸던 수급, 그 다음에 환율, 경기와 관련돼 있어 세 가지 요인에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시장 대응도 이 세 가지 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소형 부품주로 섹터별로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는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내적인 여건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 매수의 대응으로 다가가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부 종목이 물리신 분들의 경우는 뭐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수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뱅가드 쪽에서 물량이 2조 한 3천억 정도 출회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일부 종목별 20-30% 물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차익성 매물이 계속해서 한 2조 한 4-5천억 정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이 물량이 비차익 쪽에서 계속해서 견조하게 소화를 해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환율 문제가 불거졌는데 금일부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신흥국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G7 설명서에서는 뭐 일단 미국이 일본의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면은 아직까지는 G20 체제가 경기를 살리고 위한 공조체제가 현재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 기조는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94엔에서 금일은 92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러한 적절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와 역효과 두 가지 관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요인은 작년도 4분기인가요? 예, 민간 소비가 12월 달이죠. 민간 소비가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적 완화에 따른 소비가 일단은 뭐 효과를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4분기에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엔화 약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도입 가격 상승 이러한 것들이 부작용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저로 가도 일본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분명 수입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엔화 약세는 일본 정부에서도 양날의 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문제도 일단은 뭐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기 지표가 일단은 수출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의 경우는 뭐 상당 기간 일단은 뭐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수출 경기의 경우 지난 1월 달이죠. 예, 10.9% 신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 정책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인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고 하신 건데, 그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잠깐 돌려보면 1980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네. 분할 매수이긴 한데 그러면 얼마까지 기대하시는 거예요? 시장으로 보면 2000... 지수는 글쎄요. 작년부터 아이러니한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분명히 신고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박스권에 갇힌 양상이 네.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3월 달까지도 그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차익 매물은 계속해서 나오고요. 뱅가드 물량의 경우에도 뭐 9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수 대응주의 경우 오르락내리락하는 박스권 등락 국면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그 지수 부담이 없는 종목군들 또는 그 업황 바닥이라든가 실적 바닥이 확인된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그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은 뭐 종목별로 섹터별로 순환 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요. 자, 1930에서 같이 이제 걱정하다가 돌아보고 며칠 안 봤다면 지금 1980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종목을 잘 골라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조 이사님의 종목 선정법은 실적이 되면서 휴대폰 부품주 갤럭시 S4 뭐 4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갤럭시 X4가 이제 4월 달에 나오는데 뭐 미국의 애플 컴퓨터 보게 되면 아주 뭐 500달러는 이제 눈먼 것 같고 지금 460달러에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지만 한 1200만 주 거래되는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한 5조 됩니다. 한 종목에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로 우리나라 했으면 뱅가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휴대폰에 있어가지고 인터플렉스라든지 뭐죠 저기 멜파스나 이런 쪽은 많이 꺾인 쪽은 이제 꺾여버렸고 살아나는 쪽은 올해도 괜찮은 쪽이 이제 계속해서 걸러지면서 나가는데 저기 제가 몇 가지 추려봤는데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모베이스라든지 RF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탑스, 옵트론텍, BH, 아모텍, KH 바텍이 있는데 이거를 왜 가지고는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잠깐 위기도 있었는데 다시 또 뭐 지지받고 또 신고가 나오는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그런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적에는 확신이 더욱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은 그걸 또 확인하겠죠.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실적은 자꾸 늘어나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베팅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주말을 이용하셔가지고 요렇게 제가 7개 찍어드렸는데 요 차트들 일봉상 또 분봉으로 30분봉 그 다음에 주봉 월봉을 보셔가지고 요런 차트들 모양으로 가는 어떤 중소형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요런 것들에. 그러면 뭐 추격 매수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종목 7개가 다 신고가란 말이에요. 네. 이제 모양새가 하나는 이제 지그재그 하다가 뚫는 게 있고 아니면 N자로 더 강하게 나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어느 종목은 좀 빠르게 이제 눌림목이 들어올 수가 있고 좀 다르게 이제 7개 정도 제가 찍어드렸는데 종목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같이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같은 종목군 내에서 순환을 또 이용하는 거죠. 이런 종목도 간치정맥 높고 단기적인 대응도 이런 쪽에서 치고받는 게 현대차를 종합주가에서 제가 앞에 뭐 1930선이나 50선 이하 기다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리는 동안 또 지루할 수가 있죠. 빨리 오면 좋은데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말고 뭐 눌림목 오면 사자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눌림목 들어가게 되면 신고가 내면 또 크게 먹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정고점만 가더라도 또 지지선이 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런 선들이 이제 이탈만 안 하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군은 꾸준하게 1분기 내에는 뭐 괜찮게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실적 호전 휴대폰 관련주 7선 공개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도 눌림목이라면 베팅해 봄직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이어서 이명식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 기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대형주는 순환매, 뭐 박스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앞서서 우리 김영일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에 참 좋았던 철강, 화학 이쪽이 다음 주 초반까지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 그 소재 섹터의 경우는 뭐 1분기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작년 그 1분기 그 GDP 성장률이 8%대를 웃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상반기 1분기와 금년도 하반기 4분기에 일단은 좌우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의 경우 1분기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그 내수주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그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일부 수급도 개선이 됐고요. 그러면서 철강, 특히 그 포스코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섹터 쪽으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쪽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섹터별로 업종별로 꾸준한 상승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엔화 약세가 좀 주춤거리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매기가 이동을 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SL이라든가 만도 등이 그 바닥권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의 경우에도 최근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못지않게 차트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의 경우 그 눈에 띄는 게 일단 뭐 스마트폰 관련주로 일단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조준성 이사가 그동안에 그 강조했던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정배열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그 스마트폰 관련주로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중요한 것은 그 해외 법인 중국과 베트남 쪽에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그 부품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게 강하게 그렇죠.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LED 조명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반도체하고 우리 조명 지주가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데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IT 자동차 대형주가 상승하자 부품 업체로 순환 상승하는 것이 최근 장세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IT는 코스닥 쪽으로 연결시켜보면 휴대폰 부품주 LED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동차가 있다면 부품주 쪽에는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명식 전문가님도 뭐 휴대폰 부품주 신고가 내는 흐름이지만 역시 눌림목 공략 정도가.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2, 3일 그 코스닥 시장은 뭐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네. 한번 상승했다면 5% 6%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성향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투자 비중이 가볍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일단 추세에 진입한 종목군들의 경우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타스라든가 파트런 추세가 계속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패턴 모양을 거울 삼아서 차기 종목을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현재 순환으로 탈피하면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분들의 경우는 이들 종목 공략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가격 진입 때도 이 가격대에도 용감하게 진입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의 이제 종목 얘기, 한 종목 공개를 받아볼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참 좋은 레저로 이어지는 건 뭡니까? 네, 올해 참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갖고 나왔는데 참 좋은 레저. 옛날에 그냥 자전거로만 보시면 안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참 좋은 레저 같은 이제 회사죠. 근데 참 좋은 레저가 이제 자전거뿐만 아니라 여행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작년에 순이익 영업이익이 한 39억 정도 났는데 올해 더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800억짜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가치적인 부분과 성장성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내재가치 성장 발전주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3, 4개월 놔두게 되면은 적어도 한 5, 6천원, 7천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긴 호흡으로 좀 베팅을 하셔가지고. 중기용이네요. 네, 중기용이죠.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바뀌었죠. 옛날에 짧게 봤는데. 네. 요즘에 짧게 보기는 거는 이제 대형주는 짧게 보시면 되고, 요런 종목들은 이제 눌림목에, 추세들은 이제 사 모으셔가지고 갖고 가면 되잖아요. 특히 올해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교통수단으로 인정, 전엔 자전거는 이제 헬멧 쓰든 안 쓰든 뭐 상관이 없었는데, 네. 이제 걸어 다니는 걸 봤죠, 자전거. 근데 자전거도 이제 자전차로 이제 본 어떤 법안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해서 또 내저 관련해서 여행 관련해 또 환율도 여행 쪽은 괜찮죠, 환율 쪽이.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이 그 정도 나왔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슈퍼게임 누가 샀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업 가치로 발전적인 걸 생각해가지고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5,500원과 6,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시고 대신에 5,400원 이하 가면은 끊었다가 5,500원 이상 회복되면 그때만 또 그 주가의 흐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잘 지켜보셔가지고 약간 좀 묻어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 좋은 레저는 중기용이었습니다. 목표가 7,000원 얘기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명식 전문가 추천주는 오늘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하나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만도입니다. 그 만도의 경우 4분기 실적 일단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설비 투자에 대한 그 비용이 많이 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더위의 경우에는 2012년도를 분기점을 해서 매출액과 그 영업이익이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그 중요한 대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더위의 경우 그 중국 상공장이 그 증설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그 1월달 현대차, 기아차의 그 중국 판매가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만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만도의 경우는 중국에서 차지하는 이 영업이익이 47% 정도 해당되고요. 현대차, 그 기아차, 중국 법인의 의존도가 5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최근 2년 동안 해외 그 증설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이 2010년도에 그 10%대에서 2012년도까지는 5%대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증설 비용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요인들이 2013년을 그 분기점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다시 한번 한 10%대 이상으로 한 7%대로 예전처럼 회복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 수익성 개선입니다. ROE 지표가 일단은 기존에 한 19%까지 상승했었는데 최근에는 10%대 하락 추세에서 14%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 펀더멘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도로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시면은 그 바닥권에서 12만 6천 원대 전후에서 일단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12만 6천 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12만 2천 원에서는 뭐 손절, 단기 상승은 13만 5천 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기관이 강하게 샀던 종목인데요. 만도 추천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추천주 AS 받을 시간입니다. 조준성 이사님, 요즘 중기뿐만 아니라 단기 촉이 대단히 좋으신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축하드려요. 진짜 일주일 만에 한 10%? 저고점 딱 그 라인에 들어갔는데 레벨업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상장일은 이제 최고가가 이제 신고가 나왔습니다. 한번 뚫고 나왔고, 네. 그다음에 100억 시비 같은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휴대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좋아진다 말씀드리면서 뭐 500원, 1000원 본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7000원 본다 해서 기본 더블해서 최소 50% 이상은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맞아요. 때문에 중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재편입하시는 건 좀 흐름을 좀 보셨다가 다시 물량을 사 모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팔지 마십시오. 수익률 거의 2배를 기대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빠르게 일주일 만에 10% 낸 하이비전 시스템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은 지난주 하이트질로 네. 얘기해 주셨었죠. 조금 네. 그냥 조용했어요. 네, 그 횡보 국면에 놓여 있죠. 내수주들이 그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일단은 뭐 흐름이 보합권이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4만 원대 부근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트질러 목표가는 39,000원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 우리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이명식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대비책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G20 회의 있으니까요. 뭐 재미있게 쉬시다가도 G20 엔저 이렇게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검색을 좀 잘 해보시면 뉴스에 또 다음 주 투자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오늘 전 일장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